장가 기자, 이번엔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폭행한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던 도중에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SNS에서 좀 교육계의 목소리를 잘 내는 유명세를 탄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가 지인을 숙박업소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못하고 이 경찰에 피소가 됐는데요.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성이나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과는 지인 사이고요. 앞서서 두 차례 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자신이 과거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얘기를 이 선생님에게 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과 피해자가 둘이 술을 먹게 됐고요. 밤 12시까지 둘이 술을 먹다가 선생님이 모텔에 잠깐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모텔에 따라가긴 했지만 예. 선생님은 앞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를 했었고 모텔에서는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을 하려 했는데 놀란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해서 더 큰 피해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고소인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모든 트라우마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듣고 힘들어하는 걸 다 알면서도 모텔을 유도해서 피해자분이 연락 왔을 때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뭐 피해자한테 용서 구하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뭐 양측 얘기 더 들어봐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견상으로는 현직 교사라는 사람이 성추행 피해 입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사건인데요. 네. 지금 이 교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뭐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제 성인권 문제 다루는 이제 생활인권부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신문의 교육 칼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연재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팔로워도 이제 5천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일종의 이제 교육계에서는 인플루언서로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망을 받고 또 신뢰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한 A 씨 입장에 따르면 이 A 씨도 사실 이제 처음에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 이 B 씨, 이 교사가 굉장히 친분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인플루언서고 뭔가 칼럼도 연재하고 이러니까 친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교육자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피해자 본인이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번에 또 이러한 범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이 교사가 범행 인정은 했다고 하는데 뭐 성추행 실패한 다음 날 이 피해자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사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나, 사과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 제발 좀 사과 좀 해줘라. 저 정말 정신이 안 차려져서 그렇다, 이런 문구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어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섣불리 표현하는 게 더 죄송한 일이 될 것 같다. 너무 추하고 못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범행 사실은 다 인정을 한 거고 네.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혐의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도 이거 합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 성관계 시도는 아니었다 이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SNS를 폐쇄했고요. 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SNS에 피해 사실과 관련 영상을 갖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용서할 마음이 좀 없었다. 그리고 참교육자로 포장된 것이 이제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더 문제는 이런 짓을 벌이고 이 교사가 뭐 멀쩡하게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다. 또 어제 보니까 출근도 어제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이제 상담자, 치료자의 특히 성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치료에서 직업윤리가 엄격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이라든가 상담 치료자분들에 대한 직업윤리.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일부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 자격이 공적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오가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윤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개되거나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감춘 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명확히 우리 형사당국에서도 명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소장 내고 공론하지 않았다면요. 계속해서 뭐 인플루언서 교육계 활동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형사합의하고 끝냈다고 하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생겼겠죠. 비도덕적인 문제가 더 생길 수 큰 문제가 되었으니까 혹시 모르지만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일지 전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피해성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신분이 교사고 인플루언서 공인이라면 행동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